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GS 코리아 인사팀장님이시고요. SK 커뮤니케이션즈, 엠파스, 아이리버 등 인사 및 채용 분야의 경력 20년 이상인 임동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채용 전략에서도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박수로 임동민 팀장님을 맞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이긴 하지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사실 DT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디털러지라는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도 현업에서 21년 정도 인사팀장을 경력을 쌓으면서 많은 지금 현재 디지털과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HR 담당자의 어떤 그런 그 마인드와 그리고 현업에 계신 그 임원분들, 경영진과 그리고 의외로 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디지털적인 마인드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데요. 조직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아까 강조하셨던 경영진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교재에는 별로 제가 많이 첨부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제가 강의 자료에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사실 그 교재에는 제가 작업한 내용이 아니라 에디털러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이제 챗 GPT는 아니고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많이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부분을 같이 쉐어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DT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가장 산업 비즈니스에서는 DT가 아직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HR에서는 저는 여태까지 20년 넘게 인사가 만사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인사업을 쌓아왔는데 이 업의 전환에 관한 이슈와 함께 사실 그 인사라는 사자라는 조직이 그 직업이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사자라는 끝나는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약사, 그리고 속기사,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그래서 거기에 인사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최근에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 기존의 오퍼레이션 위주로 인사의 업무가 많이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오퍼레이션보다는 많이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조직 문화적인 부분 또 국내 노무 이슈가 또 많이 커지면서 노무적인 부분으로 많이 맨머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한정된 자원, TO 안에서 그런 HR의 오퍼레이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전환해서 저희 내부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업무적인 시간과 전략적인 부분을 추구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HR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다들 100배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지난 시간 동안 옆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비즈니스도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공을 정보통신학과 IT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HR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문과적인 부분보다는 이과적인 부분으로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IT 기업, 엠파스, 아이리버 또 싸이월드 회사인 SK컴즈라든가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근무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SGS 코리아라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회사인데요. 해당 회사는 검사, 인스펙션, 테스팅, 서티피케이션에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1,100명 정도 직원이 있고 서울, 울산, 부산, 여수, 대산, 인천, 군포, 기흥, 안양, 동탄 이런 쪽에 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SGS 코리아는 SGS라는 인증 마크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명함 뒷면에 SGS 마크, 서티피케이션 마크 가지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 중에 가장 놀란 거는 직원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업무를 하는데 글로벌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선박 물류에 대해서도 아까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선박에 항구에 오면 인스펙터가 올라가서 인스펙션 작업을 하고 그 샘플을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샘플 분석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출하가 가능하다든지 수출 수입이 가능한 그런 제3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박을 테스팅을 할 때 예전에는 직접 사다리로 선박에 내려가서 뭘 확인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드론을 날립니다. 네, 그래서 드론이 직접 그 위험한 업무에 직접 사람이 내려가지 않고 드론으로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스펙션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옛날에는 그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일일이 그걸 뽑아가지고 검사하던 거를 지금은 진단 키트만 넣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과연 HR적인 측면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저희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내는 사실 좀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AI라든가 4차 산업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는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허들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실제로 국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사례에 있다가는 저희 SGS 차이나 중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HR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코비드 19 이후에 재택근무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각 기업마다 줌이나 MS 팀즈 같은 어떤 화상회의, 화상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고 부랴부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죠. 그리고 현재도 재택근무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없애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주 52시간제 아직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4일제까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어떤 시간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실무자로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근무해 올 때 옛날에는 일부러 근무 시간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근로감독관이 떴을 때 이런 어떤 근로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약점을 잡히기 때문에 일부러 근태 체크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근로감독관이 뜨면 근태 체크 기록부터 요구를 하고요. 없으면은 근로자가 체크한 거를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태 체크를 필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이 근태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옛날처럼 카드 키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토글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핸드폰이 그 근처 오면은 자동으로 근태가 기록된다든가 그런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 나오긴 했지만 저희 어떤 저출산이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대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소멸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지금 저희 자녀분들의 학급 수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수 최근에 코비드 시기에 재택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질적인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채용에 모두 현실적으로 피부를 와닿고 있고요. 그때 코비드를 겪었던 친구들이 몇 년 전에 입사한 친구들보다 훨씬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재, 뭐 NZ 세대를 떠나가지고 NG 세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물류 관계자 여러분들도 채용에 아마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많이 디지털화해야 그런 어떤 교육과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해서 많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적시에 뽑아서 적소 제대로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공급을 해왔고 고성장 시대, 사실 고성장을 하고 해봤자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요즘에는 사람은 많은데 많다고는 하는데 적임자는 없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복지 제도라든가 자동 승진 호봉제 같은 어떤 보상책으로는 최근에 인재들의 어떤 메리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업의 전문성,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의존했는데 지금은 속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역할별 어떤 직무급제 식으로 약간 변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는 식스시그마를 예전에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오토메이션 쪽으로, RPA 쪽으로 해서 단순 업무는 다 기계한테 맡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표준 도입의 필요성 인식 나오는데요. 사실 아까 아까 전단에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IoT라든가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왜 활성화가 빨리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표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검사를 하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회사라서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표준에 맞냐 안 맞냐를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들은 각 나라들의 어떤 이권이나 또는 실질적인 어떤 반영이 있어서 표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에 의해서 그런 발전이 좀 더딘 감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외주화라고 써 있는데 예전에 저희 그 헬프데스크 기능을 대부분 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직원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들 예전에는 어떤 트러블 슈팅 기능으로 IT 부서에서 전문가가 고장 나면 그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IT에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포맷해 버리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쉐어링 서비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IT 담당자들이 일일이 고치는 게 아니라 저기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어디에 있는 쉐어드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과 계약을 해서 저희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들이 원격으로 접속해 가지고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의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단순 업무들은 점점점 저희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실 저도 HR 현재 업무를 하면서 아날로그로 진행하는 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축적을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AI나 빅데이터를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비용이 좀 덜 드는 방향을 조금 있다가 약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영역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셔서 거기에 제 생각을 가미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에 단순 업무들을 자동화시키는 건데요.
여기에는 RPA 기능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가 사례를 안내 드릴 건데요. 이 RPA 기술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엑셀에서 매크로 기능 아실까요?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면 엑셀에 있는 버튼들을 차례대로 누르고 기록하고 저장을 하면 다음부터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기능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RPA는. 그래서 RPA 개발자가 사실은 고도의 어떤 그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는 개발자라면 매크로 기능처럼 코딩을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컴퓨터를 켜고 거기 킨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떤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엑셀의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서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런 작업을 일괄적으로 RPA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혼자 작업하고 컴퓨터를 끄는 것까지 다 지시 명령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채를 아직까지 진행하시는 회사분들 같은 경우에 공채 입사자분들이 뭐 10명, 50명, 30명 되신다면 그분들의 인사 발령을 밤에 걸어놓고 퇴근하시면 아침에 되면은 인사 발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토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SS 차이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컨택을 하고 면접을 어레인지하고 그리고 서류 전형을 하고 이런 작업을 다 AI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요거는 물론 시스템이 HR 시스템이 좀 고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HR 시스템 안에 챗봇 서비스, 챗봇으로 웬만한 직원들한테 문의 전화 오는 것들 챗봇으로 다 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R 시스템 중에 셀프 서비스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저희가 뭔가 내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받지 않은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를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에 어디 병원 갔다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약관을 보고 그리고 해당되는지 확인되면 그걸 이제 신청해보고 이런 거가 지금 수작업이 많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셀프 서비스는 예를 들자면 회사의 HR 시스템에 있는 거기에 나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그 주기에 뭘 받을 수 있는지, 뭘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그때 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AI가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가이드를 받으면 본인이 빼먹지 않고 복리후생 혜택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청이나 어떤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RPA 플러스 AI가 들어가서 가상 비서라는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물류 관계자의 직원분들도 아마 노트북을 켜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선 쪽에 항구 쪽에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핸드폰으로 근태를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청하게끔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일일이 스캔을 해가지고 HR 시스템에 첨부를 해가지고 신청하던 걸 지금은 아예 그냥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HR에 손이 가지 않거든요.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걸 검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모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리틱스가 있습니다. 통 데이터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및 분석을 하고 그거를 회사에 인재 전략적인 정책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관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뭐 요즘에 워크데이가 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워크데이를 통해서 직원의 뭐 경영 기반에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관련된 뭐 주기적인 설문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SS 차이나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사실 뭐 내부 자료라서 제가 일부러 강의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그 SS 차이나에서는 채용 그 수집부터 콜부터 나중에 대면 면접 전까지 거의 사람 손을 안 타는 거를 제가 몇 개 캡처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칸디데이트의 인비테이션 콜 수가 토탈 콜이 지금 24,940건이고 픽업 콜이 그 반 정도 픽업을 해서 지원자가 지금 884명 정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수집된 어떤 연락처로 인해 가지고 그 연락처들에 자동으로 AI가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 분들에게 전화 면접까지 AI가 실시를 합니다. 전화 면접을 통해서 AI가 실시를 하고 회사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고 지원한 분들을 걸러내고요. 걸러낸 분들을 지금 보시면 이런 사이트에 언제 접속하게 연락처 안내하고 접속 정보를 줘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시 타이밍에 그룹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 인터뷰는 뭐 특별하게 뭐 그룹 게임 같은 요소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룹 토론 면접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명의 후보자가 게임으로 점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론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중국어라서 어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AI에 의해서 모두 자동으로 되고 중간에 사람 손을 타는 거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중간에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연락처조차 제가 검색하면서 본 사이트 그 회사에서는 링크드인에 우리가 조건을 넣고 그 조건에 넣어서 검색된 후보자들을 자동으로 RPA를 돌려서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컨택을 자동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AI와 오토메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인사팀의 그 채용 단계에 많은 손이 들어가는 25,000명의 서류 전형을 하려면 실제로 옛날에는 뭐 공채 진행하면 몇 박 며칠 숙박을 잡고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페이퍼워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단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네, 이 케이스는 IBM인데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회사 중에 가장 AI가 회사 HR 전략이라든지 경영 쪽에 많이 투입된 회사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름은 AI 왓슨이라는 거고요. 실제 뭐 슈퍼컴퓨터 등급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보상 정책, 직원들의 뭐 아시겠지만 셀러리 서베이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머서라든지 왓슨 와이어트와 셀러리 서베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 유수의 뭐 한 180개 정도 수백 개의 어떤 회사들이 참여한 그런 데이터, 급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50%인지 75%인지 그보다 빌로우한지를 통계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급여 보상 체계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AI 시스템은 AI 왓슨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시장의 급여 수준을 반영을 해서 그 직원 개개인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개개인별로 보상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 있는 스킬 중에 경쟁력 있는 스킬이 뭔지 또 급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제가 여기 세미나 가서 IBM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IBM이 당시에는 뭐 적자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일시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일시 성과급 지급을 하기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AA 왓슨이 결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나 그거를 AI가 합니다. 그래서 일부 팀장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는 저 사람 챙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이 됐냐 어땠냐라고 문의가 쇄도했는데 결과적으로 AI 결과를 보니까 다 이미 그 사람들 책정되어 있고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미 거기는 이제 잘 정착이 돼서 아마 지금쯤이면 더 많은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 이탈이 이제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니저한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이탈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일도 잘하고 프로젝트 많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콜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사람이 사실은 좀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보상으로 많은 보너스를 줬더니 그거 받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의 어떤 고민은 과연 일 잘하지만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줘야 되는가? 오랫동안 여기 남아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성과를 많이 낸 사람한테 스파성을 많이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보상 정책뿐만이 아니라 IBM에서는 사내 그 인재풀, 거기는 이제 IT 기업이고 개발자 풀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어떤 탤런트 풀에 대해서 플레이먹이 각종 어떤 스킬들, 자격증, 개발 능력, 경험, 프로젝트 뭐 히스토리 같은 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필요한데 어떤 인력이 지금 놀고 있는지, 곧 끝나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 다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런 직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네, 이건 또 다른 회사 케이스인데요.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제 HR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기존에 단순하게 그 HR 시스템이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고도화를 예전엔 했다면 지금은 웬만한 시스템을 직원 경험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경험들이 반영이 돼서 자동화와 함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스템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합격자들이 데이터가 이관되게 만들어 놓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온보딩 프로그램도 HR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고 피드백 또 저희 지금 글로벌 이슈 또는 글로벌 HR의 아젠다 중에는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피드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채용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온보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용을 열심히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리텐션과 온보딩, 피드백이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생애 주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긴다면 생일이 돼서 자동적으로 본인 생일을 알림 뜨게 하고 그 생일자분들께 서비스가 나가거나 신청을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역량, 이건 CDP죠. 육성에 관련돼서도 직원이 뭔가 찾아서 나의 어떤 CDP를 개발을 하는 거를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됐다면 그거를 제안하고 분석을 제공해서 추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태 정보 요즘에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저도 근로감독 받았는데요. 요거는 뭐 추가 팁인데 예전에 문 정부 때는 근로감독 때 주 52시간과 포괄제가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올해 근로감독을 딱 받았는데 그쪽 부분은 좀 못 건드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윤 정부가 근로시간을 60몇 시간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그런 게 있어서 주 52시간제를 약간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한 부분이 사실 그 전 정부에 비해서 그거를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진 못하지만 52시간제를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라고 권고만 하고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성보호와 여성 관련된 저출산 때문인지 그쪽을 집중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제 관련된 거 또는 OT라든가 이런 부분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임신 근로자 이런 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보상이 어떤 그 불이익을 받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초점이 그쪽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뭐 이슈는 없어서 잘 넘어간 케이스고요. 네, 퇴사도 마찬가지로 인사정보의 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이 바로 신청을 하면 따로 발령 막 처리하지 않고 바로바로 예, 발령까지 자동으로 낼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많은 뭐 대기업들에서는 핵심 인재를 지정을 해놓고 사실 뭐 퇴사 정보, 퇴직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버튼만 눌러도 HR에 알림이 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HR DT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DT를 위해서는 HR부터 일단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HR 변화를 위해서는 뭐 그 디지털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도 한 5년 전부터 디지털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개발자 한 명을 영입해서 그 개발자 밑에 직원 한 7명 정도 주니어 레벨을 뽑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RPA를 수시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내서 디지털로 전환 가능한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상금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걸어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이고 마인드셋인데요. 경영진 분들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면접 대부분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면접 때 이력서 페이퍼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약간 몇 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디지털 전환의 가장 기본은 페이퍼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한 7년 전쯤에 회사에 있는 인사 기록 카드, 막 20년 전쯤에는 막 사진 리얼한 사진 붙이고 막 직접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입사 당일날. 지금은 7년 전쯤에 이거를 다 스캔해 가지고 전환시켰습니다. 입사자들 다 파일로 보내고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채용 계약서는 전자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완이 됐죠. 그래서 모든 계약서나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면접 시에도 노트북 가져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면접관 분들은 불편하다고 프린트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 RPA 디지털 시스템 도입인데요. 사실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개발만 뿅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안이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 그래서 보안까지 거기에 어떤 수준에 충족시키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많이 도입을 못한 그런 어떤 중소 중견기업이시라면 RPA 담당자를 일단 채용을 하셔서 또는 내부의 어떤 개발자를 RPA로 돌려서 그 RPA를 이용한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먼저 꾀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저도 얼마 전에 HR 시스템을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더니 글로벌의 보안팀이 너무 강력해서 결국은 외부에 있던 서버를 내부로 옮겼습니다. 같은 MS 애저 서버인데 방화벽이나 이런 거에 어떤 수준이 다르다고. 그래서 최근에 또 내부로 다시 옮기는 작업 중인데요. 디지털에 대한 어떤 해킹이나 랜섬웨어, 정보 유출, 악성 코드의 이슈가 점점 너무 커지고 있어서요. 이거 하나 잘못 묶여버리면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으로 뭐 앱을 깔고 뭐 자동으로 근태 관리하고 뭐 이러려면 개인정보 동의 받아야 되는데요. 또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또 개인정보 동의가 쉽지 않고요. 제가 현재 지금 채용과 노무까지 맡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노무적인 이슈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통계의 어떤 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기 따라서 좀 좋게 해석도 되고 나쁘게 해석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지를 그거를 기획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RPA가 저희 회사도 많이 도입을 해봤는데 막상 도입을 했더니 나중에 뭐 인사 발령 내려고 했는데 수시채용으로 바뀌면서 하루에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낸다면 그냥 수작업이 편해요. 그건 뭐 대량으로 하는 거였으면 RPA를 돌리면 정말 편했는데 막상 나중에 되니까 RPA를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또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나중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간 걸쳐가지고 사전에 모든 데이터를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좀 수집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지만 제가 현업에서 많이 느끼는 점과 최근의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고민은 같이 해야 되는 내용 같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임동민 팀장님의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